잿빛 도시에 풀씨 하나 숨막히는 회색빛 도시. 한지우에게 서울은 그런 곳이었다. 28, 계약직 출판 편집자라는 이름표는 얇은 유리처럼 위태로웠고 삶의 무게는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그를 짓눌렀다. 망원동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좁은 방,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빼곡한 건물들, 희뿌연 하늘, 그리고 그 사이를 바삐 오가는 사람들. 지우는 종종 창가에 기대 앉아 생각했다. 저 많은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진심으로 웃고 있을까? 그의 냉소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대학 시절 세상 가장 빛나던 친구, 민재가 허망하게 떠나버린 그날부터였다. 함께 꾸었던 꿈, 나누었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한 줌 재처럼 흩어졌다. 그 후로 지우는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을 포기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의미를 찾는다 해도 그것이 또다시 사라져버릴까봐. 합정동의 작은 출판사 생각의 숲. 이름과는 달리 그곳은 치열한 생존의 정글이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원고들, 마감 압박,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지우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생각의 숲을 나섰다. 오늘도 야근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문득 현기증이 일었다. 어쩌면 며칠 전부터 이어진 야근과 부족한 수면 때문일지도 몰랐다. 초록불이 깜빡였다. 서둘러 발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끼익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이대로 끝인가? 마지막으로 스친 생각은 의외로 담담했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깊고 끝없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없는 절대적인 침묵. 그런데 이상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깊은 평화가 느껴졌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돌아간 듯한 아늑함. 그때 저 멀리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보였다. 희미했지만 따뜻한 온기를 품은 빛이었다. 지우는 홀린 듯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아니, 나아갔다기보다는 저절로 이끌리는 느낌이었다. 점점 더 빛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의 근원에 다다랐을 때 지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자신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 위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변은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의 비명,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하지만 지우는 그 모든 소란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슬픔이나 공포보다는 기묘한 해방감과 함께 낯선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아, 이게 죽음이라는 건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신에게 스스로도 놀랐다. 그때 그의 귓가에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밤의 풀벌레 소리 같기도 한 성별을 가늠할 수 없는 중성적인 목소리였다. 이제 따라오세요. 지우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빛인지 사람인지 모를 형체가 희미하게 서 있었다. 뚜렷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어차피 돌아갈 곳도 미련도 없었다. 빛의 형체는 말없이 앞서 걸었다. 그를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 문득 주변의 풍경이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의 처참했던 사고 현장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끝없이 이어진 새벽녘에 안개 낀 대나무 숲. 대나무 잎사귀마다 영롱한 이슬이 맺혀 반짝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공기는 맑고 청량했으며 깊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현실의 고통은 깨끗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평화만이 그의 영혼을 감쌌다. 여기는 지우가 말을 제전이 끝맺기도 전에 빛의 형체가 돌아보았다. 여전히 모습은 희미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거대한 위안으로 다가왔다. 두려워 말아요. 이곳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자 모든 것이 쉬는 곳입니다. 형체의 목소리는 마치 온 세상을 감싸 안는 담요처럼 따뜻했다. 나는 아람이라고 해요. 아람.
순우리말로 아름다운 사람 혹은 결실을 의미하는 이름. 지우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무겁게 하였나요? 아람이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판단이나 질책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연민과 이해만이 느껴졌다.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삶을 무겁게 했던 것들, 친구의 죽음, 불투명한 미래,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아람은 지우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줄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지우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요. 아람은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했다. 의미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아람은 지우를 데리고 대나무 숲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고 연못의 수면은 거울처럼 맑고 투명했다. 아람이 손짓하자 연못 위로 지우의 과거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웃음,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 그리고 민재. 민재의 모습이 나타나자 지우의 가슴이 다시금 아려왔다. 함께 밤새워 과제를 하던 모습, 시시껄렁한 농담에 배를 잡고 웃던 모습,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민재의 얼굴. 장례식장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죄책감, 후회.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지우는 연못가에 주저앉아 우열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무렵 지우는 문득 민재의 환영이 자신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괜찮아,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우는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다. 민재는 자신 때문에 불행했던 것이 아니었다. 함께했던 시간 동안 그들은 분명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했던 기억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죄책감과 후회 속에 자신을 가두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눈물을 닦고 일어서자 아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슬픔은 충분히 느껴야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지우는 아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거대한 슬픔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람은 다시 지우를 이끌었다. 대나무 숲을 벗어나자 이번에는 드넓은 풀밭이 나타났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풀밭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지우는 그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느껴보세요. 아람이 속삭였다. 이 모든 것이 그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지우는 아람의 말대로 가만히 눈을 감고 풀밭 위에 누웠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풀벌레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심지어 밤하늘의 별들이 내는 미세한 진동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그의 온몸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 우주 만물과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근원에는 거대한 사랑과 생명력이 파동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것은 기쁨이었고 감사함이었으며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이전에 그를 짓누르던 냉소와 분리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참 동안 그 경이로운 느낌에 잠겨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제 그대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지우는 눈을 떴다. 여전히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아람의 말처럼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평화로운 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느꼈다. 다시 그 차갑고 각박한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힘없이 말했다. 이곳은 너무나 평화로운데요. 아람은 부드럽게 지우의 어깨를 감쌌다. 그 평화는 그대의 마음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대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지요. 아람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그대가 경험한 이 빛과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작은 친절, 그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밝힐 수 있답니다.
나눔, 지우는 아람의 말을 되뇌었다. 거창한 구원이나 깨달음이 아니었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 그것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사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잊고 지냈던 사람들, 아직 온기를 나누지 못했던 관계들이 떠올랐다. 지우는 아람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돌아갈게요. 약간의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새로운 삶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아람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지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우가 그 손을 잡자 주변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밝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모든 것이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아람.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병원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 고개를 돌리자 며칠 밤을 새운 듯 해숙하지만 안도감으로 가득 찬 친구 민준의 얼굴이 보였다. 지우야, 정신이 들어? 민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아람과의 만남, 대나무 숲의 새벽, 별이 흐르던 밤하늘,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련했지만 가슴속에 새겨진 따뜻한 감각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기적이었다. 의사들은 지우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며칠 동안 그는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고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왔다.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망원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은 여전했고 출판사에서의 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에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숨겨진 각자의 이야기들. 그는 출근길에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조용히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가 편집하는 책들은 이전보다 더 따뜻한 시선과 깊은 공감을 담게 되었다. 생각의 숲이라는 출판사 이름처럼 그는 이제 독자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글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싶었다. 주말에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의 상처 입은 눈망울 속에서 그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에서 작은 기쁨을 느꼈다. 그곳에서 사회복지사 윤서연 씨를 만났다. 서연 씨는 지우의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봉사활동 모습을 눈여겨보았고 이따금씩 따뜻한 격려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우는 서연 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조금씩 배워나갔다. 민주는 지우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큰 사고 후 사람이 변한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화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냉소적이고 무기력했던 과거의 지우는 더 이상 없었다. 그의 변화는 민준에게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민준 역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민재의 납골당을 찾았다. 예전처럼 죄책감이나 무거운 슬픔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을 건넸다. 민재야, 나 잘 지내. 네가 남기고 간 소중한 기억들 덕분에 그리고 새로운 만남들 덕분에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맙다, 친구야.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납골당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햇살은 따스했다. 그는 문득 아람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 안의 빛을 세상에 나누라. 며칠 후 지우는 퇴근길에 한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쳐갈 뿐 아무도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예전의 지우였다면 그 역시 무심히 지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얘야 괜찮니? 어디 다쳤니?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아이의 무릎에 난 작은 상처를 보고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내 붙여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용감하게 뚝 그치렴.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엄마에게로 달려갔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다. 잿빛 도시에도 여전히 풀씨는 날아오르고 작은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힐 수 있음을 그는 이제 믿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한 도시 속으로 향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희망과 온기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의 나눔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